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stillation of Part Experts for Whole Body 3D Pose Estimation in the Wild라는 논문으로 2020년도에 CCV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부터 멀티펄슨의 2D, 3D Whole Body Pose를 디텍션하고 에스티메이션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각 바디 파트를 세 가지인 바디, 핸드, 페이스로 나누어서 이 파트별로 잘 에스티메이션하는 엑스퍼트들로부터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학습시키는데 여기서 각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면서 인도 와일드에서도 홀 바디 포스 디텍션 앤 에스티메이션이 잘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홀 바디 에스티메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여태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 홀 바디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2D 포즈들을 합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담이나 SMPLX처럼 각 파라메트릭한 휴먼 모델 컴포넌트를 엮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방법들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이 얼마나 더 좋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피겨 2를 보면 이 논문 도프라는 논문의 학습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각 학습 이미지에서 먼저 각 파트의 엑스퍼트로 각 파트들이 디텍션된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 2D, 3D 포즈를 얻게 되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다 합쳐서 수도 홀 바디 포즈를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수도 홀 바디 포즈를 디스틸레이션과 함께 홀 바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뒷부분에 보시면 컨트리뷰션을 두 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실시간으로 인더 와일드의 멀티플 퍼슨의 홀 바디 2D, 3D 포즈를 디텍션하고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는 독립적인 서브 태스크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신박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였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related work는 3D body pose estimation, 3D hand pose estimation, 3D face pose estimation, 3D whole body pose estimation, 그리고 distillation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related work에 적혀 있고요. 이제 이 각 분야에서 여태까지 발표됐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소개하고 각 문장 끝에 본 논문에서 논문에 대한 이렇게 도입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3D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오클루전이 있는 멀티퍼슨 와일드 시나리오 이미지들로부터 2D, 3D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 LCR, Z++ 모델을 사용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했다라고 적혀 있고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에서 RGB 기반의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성능이 뛰어난 그런 디텍터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3D 페이스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바디 포즈와 마찬가지로 LCR net 플러스 모델을 페이스 엑스퍼트로 사용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부분에서는 너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바디 파트 엑스퍼트로부터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만들고 그리고 이로부터 완전한 홀 휴먼 바디를 이제 아웃풋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모델이 파라메트릭 모델의 최적화에 의존하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리얼월드 씬에서 멀티 3D 홀 바디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메소드로 들어가 보면 일단 이 논문에서 원하는 게 하나의 이미지를 받아서 해당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홀 바디 포즈를 2D, 3D 포즈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2018년도에 발표된 LCR Net++라는 모델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컬라이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흐름을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면
이렇게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피처가 계산되고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줄여서 RP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RPN은 각 바디 파트에 대한 캔디데이트 박스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각 박스에 대해서 ROI 얼라인과 추가적인 레이어들을 거치면 총 6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6개 아웃풋은 바디, 핸드, 페이스 각각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브랜치로 들어갈 아웃풋들인데요. 그래서 바디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과 핸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과 페이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적힌 부분은 해당 파트에 대한 앵커 포즈라고 해서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앵커 포즈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리턴하는 브랜치 부분이고 두 번째 리그레션이라고 적힌 부분은 피팅된 앵커 포즈로부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분류된 레이블 혹은 클래스에 따라서 refined 된 2D,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이렇게 RPN에서 캔디데이트 박스들이 주어지면 이 캔디데이트 박스가 가장 처음에 이제 매뉴얼하게 오프라인에서 앵커 포즈를 정해준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앵커 포즈들 가운데 어떠한 것에 가장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높은지를 보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친구를 해당 이미지에 보이는 포즈에 맞게 리파인드 시키는 게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각 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논문을 따라서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은 LCR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L인 로컬라이제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피처들이 계산이 되고 이제 RPN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RPN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바디, 핸드 혹은 페이스 인스턴스들의 캔디데이트 박스 리스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PN에서 이러한 것들을 캔디데이트 박스 리스트가 아웃풋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 이미지에 핸드나 페이스 그리고 바디만 세 가지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로부스트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같은 사람의 바디, 핸드 그리고 페이스더라도 각 파트별로 분리를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보이는 바디 부분들이 달라도 멀티 퍼슨 홀 바디 포즈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PN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캔디데이트 박스들은 ROI 얼라인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피처들을 위치에 맞게 모으고 몇 개의 추가적인 레이어들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브랜치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데까지가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끝나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세 가지 서브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브 태스크란 바디와 핸드 그리고 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고요.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살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포즈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분류하는 작업인데 포즈 레이블 혹은 클래스들은 이제 3D 포즈 스페이스를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링은 세 개 서브 태스크의 포즈 스페이스들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각각 KB, KH, KF 레이블을 얻게 됩니다. 레이블 혹은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KH 같은 경우에는 핸드에 대한 레이블이고 KB는 바디에 대한 레이블이고 KF는 페이스에 대한 레이블인데 KH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두 다 손이 왼손 오른손 이렇게 두 개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각각 왼쪽 오른쪽에 대한 두 개의 디텍터를 써서 사실은 두 개의 KH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줘야 하고 각 레이블마다 디텍터로서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레이블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 박스들이 리스트로 나오면 이 박스들이 바디인지 핸드인지 그리고 페이스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크게 나뉜 박스들은 또다시 각각 KB 플러스 1 그리고 2 곱하기 KH 플러스 1 그리고 KF 플러스 1 이렇게 나뉘는데 이 플러스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이고 KB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고 H에 이거 곱해지는 건 양쪽이기 때문에 이거 곱해져서 당하는 거고 그리고 페이스는 K 페이스에 대한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레이블이라서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KB 플러스 1 바디 클래스에 대해서는 KB 플러스 1 핸드에 대해서는 KH 플러스 1 페이스에 대해서는 KF 플러스 1 이렇게 이러한 개수의 레이블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클래스로 분류된 리그레션은 각각의 2D, 3D 바디나 핸드 그리고 페이스 포즈를 추정하는 역할입니다. 이미 분류된 이제 박스의 2D, 3D 포즈를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 파트의 각 레이블은 오프라인에서 앵커 포즈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앵커 포즈를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 앵커 포즈가 뭔가 인풋 이미지에 맞게 조금 더 리파인하기 전에 이니셜한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앵커 포즈는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의 2D 그리고 3D 포즈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앵커 포즈를 정의하였고요. 모든 2D 앵커 포즈들을 각 캔디데이트 박스들로 피팅을 시킨 이후에 이 앵커 포즈들을 변형시킬 건데 각 박스 지역에 있는 이미지의 2D, 3D 포즈와 맞추기 위해서 클래스별로 다시 말해 레이블별로 리그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은 각 태가 디폴트에 대해서 5 곱하기 JB는 바디 포즈의 조인트 개수를 의미하고 KB는 바디 레이블 개수인데 그래서 5 곱하기 JB 곱하기 KB 그리고 핸드에 대해서는 5 곱하기 2 곱하기 JH 곱하기 KH 그리고 페이스에 대해서는 5 곱하기 JF 곱하기 KF를 아웃풋하는 거죠. 이 리그레이션 오퍼레이션에서. 근데 여기서 5가 어떤 의미냐면 2D와 3D 디멘전을 합쳐서 5를 곱해준다. 5가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보면은 이러한 포즈 캔디데이트들을 결합할 때 이제 2D 오버랩과 3D 시밀러리티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고려해서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 독립적인 파트에서 홀 바디 포즈를 생성하기 위해 2D 핸드의 손목 에스티메이션이 바디와 충분하게 가까울 때 바디에 핸드를 붙이고 페이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부분 먼저 보면은 우선 디스틸레이션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앞서서 하고요. 파트 엑스퍼트 부분을 보면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부분의 구조와 일치하도록 3개의 파트 엑스퍼트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레벨 파트에서 동일한 앵커 포즈에 대한 포즈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앵커 포즈에 대한 바디 그리고 핸드 그리고 페이스 포즈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10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과 13개의 바디 조인트를 가진 LCR Net Plus+라는 모델을 바디 엑스퍼트로 삼았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바디 클래시피케이션 포즈 레이블을 핸드 디텍터를 사용해서 오른손 왼손 각각 5개의 핸드 앵커 포즈 레이블로 바꾸었다고 하고요. 이때 핸드 조인트는 21라고 합니다. 근데 페이스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2D, 3D 페이셜 랜드마크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LCR Net++ 바디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였고 3D FTM 데이터셋에서 정의된 84개의 랜드마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모든 페이스들의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10개의 페이스 앵커 포즈를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한
학습 부분을 보면 이제 각 바디, 핸드, 페이스 엑스퍼트로부터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해서 홀 바디 포즈 디텍션 모델을 학습을 한 것인데 여기서 홀 바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홀 바디 GT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홀 바디 GT 어노테이션이 필요한데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홀 바디의 GT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이제 엑스퍼트들의 디텍션 된 결과 값들을 수도 GT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B는 바디 포즈 디텍션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H는 핸드 포즈 디텍션 학습에서 쓰이는 데이터셋 그리고 F는 페이스 포즈 디텍션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를 정의할 때 이 B, H, F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제 바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수도 GT를 만들 때 바디에 대해서는 원래 존재하는 GT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바디의 그 해당 이미지에 원래 있었던 GT 바디 포즈를 사용하고 핸드와 페이스에 대해서는 엑스퍼트들로부터 이미지를 프로세싱할 때 얻은 디텍션 결과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셋들을 보면 몇몇 어노테이션이 잘못 레이블되어 있거나 단순하게 미싱되어 있을 경우에는 GT 어노테이션들이 이러한 엑스퍼트들의 에스티메이션 결과값을 사용해서 완성이 되었고 아예 어노테이션이 없는 트레이닝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오직 수도 GT를 사용해서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 부분도 보면은 로스는 RPN 로스와 각 파트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리고 리그레션 로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전부 다를 합해서 로스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RPN 로스 같은 경우에는 Fast RCNN에서 가져온 로스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각 파트 별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보면은 모든 박스들에 대해서 스탠다드 소프트맥스를 평균 냈다고 합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은 만약 디텍션 과정에서 박스가 GT 박스와 충분하게 오버랩이 된다면 GT 포즈로부터 가장 가까운 앵커 포즈를 찾음으로써 그 GT 레이블을 얻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오버랩되지 않으면 백그라운드 레이블을 0으로 어사인을 해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리그레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박스들에 대해서 평균을 낸 GT, 2D, 3D 포즈와 GT 앵커 포즈 사이의 오프셋에 대한 스탠다드 에런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레이블별로 이루어지고 리그레션 로스는 오직 포지티브 박스의 GT 레이블에 대한 특정 리그레서의 아웃풋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리그레션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로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나온 것을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하고 주어진 박스에서 디스틸레이션 로스의 목표는 홀 바디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최대한 각 파트 엑스퍼트의 아웃풋과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틸레이션 부분은 각 파트 엑스퍼트에서 만들어진 프레딕션과 홀 바디 모델에서 에스티메이션한 아웃풋에 대한 스탠다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고 리그레션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GT 레이블에 대해서 파트 엑스퍼트의 프레딕션과 홀 바디 모델의 프레딕션 사이에 에런 로스를 거는 방법으로 로스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그레션 로스는 수도 GT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리그레션 로스와 디스틸레이션 리그레션 로스의 차이를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리그레션 로스는 수도 GT 포즈에 가깝게 리그레션 시키기 위해 설계된 로스이고 디스틸레이션 리그레션 로스는 주어진 이러한 박스에서 파트 엑스퍼트가 추정한 포즈와 정확하게 같은 포즈를 리그레션 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션 로스는 모든
각 파트 엑스퍼트들이 들어서 만들어진 이제 전체 홀 바디 포즈 이러한 홀 바디 포즈 GT 포즈랑 가깝게 만드는 것이고 디스틸레이션 리그레션 로스는 이제 각 주어진 캔디데이트 박스들에 대해서 파트 엑스퍼트가 추정한 포즈와 같게끔 리그레션 하기 위해서 설계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리그레션 로스 실제로 각 파트 엑스퍼트의 RPN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이런 제한된 캔디데이트들과 홀 바디 모델에 의한 제한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몇 프로포설들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같은 프로포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파스티브 박스를 가진 홀 바디 모델의 프로포설을 어그멘테이션해서 이러한 로스들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주어진 학습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리그레션 결과를 가진 파스티브 박스를 유지하면서 각 파트 엑스퍼트들을 이제 돌렸고요. 제한 프로포설 리스트에 각 엑스퍼트의 파스티브 박스를 추가해서 홀 바디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수도 GT를 기반으로 한 로스는 모든 박스들에 대한 평균을 내고요. 디스틸레이션 로스들은 파트 엑스퍼트들로부터의 포지티브 박스들에 대해서만 평균을 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였고 이제 트레인 학습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제 백본을 레즈넷 50을 사용해서 레즈넷 5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 이제 바디 엑스퍼트는 이제 바디 엑스퍼트의 데이터셋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있는데 MPII 그리고 코코, LSP, LSPE, 휴먼 3.6M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했고 어그멘테이션은 랜덤 호리존털 플립을 사용했다고 하고 50회포까지 학습된 바디 엑스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RH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으로는 컬러 지터링과 랜덤 호리존털 플리핑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사용했다고 하고 100회포까지 학습을 시킨 핸드 엑스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멘토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어그멘테이션으로는 랜덤 호리존털 플립과 컬러 지터링을 사용했고 50회포까지 학습시킨 페이스 엑스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홀 바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엑스퍼트에서와 같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valuation Dataset and Metric을 보면 MPII는 우선은 1000개를 트레이닝할 때 미리 빼두었다가 테스트할 때 1000개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스탠더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따라서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했고 PCKH 0.5로 설정을 한 PCKH를 매트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멀티뷰 모캡 시스템으로 얻은 GT 3D 포즈와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했던 3D 바디 포즈 키포인트 개수가 하나 정도 달라서 14 조인트 스켈레톤 모델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프리징하는 동안 13 대신에 14개의 조인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네트워크의 리그레션 레이어를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마지막 레이어를 오직 이 데이터셋에 파인튠 했다고 합니다. 매트릭으로는 3D PCK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RH에 대한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매트릭으로 3D PCK를 플러팅할 때의 AUC를 비교했다고 하고 그리고 페이셜 랜드마크 에스티메이션에서는 3D Aware 2D 매트릭을 사용했으며 이제 페이스의 84개의 랜드마크의 이미지에서
2D coordinate로 나타내는 GT 매트릭스와 베이셜 랜드마크의 프레딕션으로 주어졌을 때 2D normalized point-to-point RMS 에러를 이렇게 입실론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D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S, 이 매트릭의 가장 작은 2D 바운딩 박스의 다이고널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학습한 콜 바디 모델 네트워크를 각 엑스퍼트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핸드 및 페이스 엑스퍼트에 비해서 콜 바디 트레인드 온 GT를 보면 성능이 상당히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설명한 것으로는 바디의 데이터셋에 어노테이션 되지 않은 얼굴이 훈련 트레이닝 할 때는 네거티브로 간주되기 때문에 디텍터의 검출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성능은 바디 엑스퍼트와 유사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핸드와 페이스 데이터셋에서 바디가 노출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누락된 어노테이션이 거의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쓰고 안 쓰고를 또 비교를 했는데, 바디 포스 에스티메이션 성능은 있으나 없으나 사실 비슷한 정도인데, 핸드와 페이스 같은 경우에, 특히 페이스의 경우에는 더프 모델이 엑스퍼트보다 좀 큰 갭으로 높은 성능을 가지는데, 이제 이거는 홀 바디 네트워크가 페이스가 함께 존재하는 핸드 바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모두 포함해서 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핸드를 보면 엑스퍼트보다 더 낮은 성능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 이유는 바디 데이터셋에 함께 있는 핸드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서 노이즈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엑스퍼트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4를 보시면 이제 핸드 엑스퍼트가 가장 왼쪽 이미지에서 남자 왼손만 디텍션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도프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양손 그리고 여자의 왼손까지 디텍션하고 에스티메이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충분히 비저블한 파트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프레딕션을 하지만 이제 약간 중간 이미지나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좀 보이지 않는 비저블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딕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제들은 우리의 여기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인더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잘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프는 핸드, 페이스, 바디, 그리고 바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3D 포스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높은 결과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표에서도 살펴보면 이러한 AUC, 핸드 AUC나 아니면 이제 B에서 보면 이러한 페이스 디텍션 부분에서나 다른 데서 보아도 다른 엑스퍼트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거나 뭐 크게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지 않고 견줄만한 성능을 내고 있고, 이제 C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바디 PCK 3D 또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D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은 뭔가 각 부분에 대해서 엑스퍼트와 견줄만한 성능을 내면서 이들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정 초반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교 논문 개별적으로 에스티메이션하는 다른 논문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전체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제 홀바디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피겨 6를 보시면 MTC, Monocular Total Capture라는 두 번째 라인을 로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에서 조금 잘 에스티메이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MTC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추출되는 시퀀스를 처리할 때 이런 템포럴 정보에서 좀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모델이라서 이 비디오 MTC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퀀스를 통한 이미지에서도 이제 가장 왼쪽 이미지에서 이런 다리 부분과 같이 오클루전 되는 부분에서는 역시 에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포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왼쪽 컬럼 이미지의 발처럼 좀 약간 주요 관점에서 벗어난 필드에 대해서는 잘 에스티메이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되는 이제 오픈 논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포즈의 발이 알맞게 에스티메이션 되었고 두 번째 컬럼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의 경우에도 다른 논문들은 무릎 꿇는 부분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지 못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무릎을 꿇는 모양으로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고 있고 세 번째 컬럼에서도 다른 메소드들보다 좀 더 로부스트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논문의 Learning Based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의 한 사람에 대해서 1분이 걸리는 SMPLX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빠르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좀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 논문은 처음으로 인더 와일드에서 풀바디 3D 휴먼 포즈를 디텍트하고 에스티메이션하는 러닝 베이스드 메소드를 제안하였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노테이션의 부족으로 인해 풀바디 네트워크를 각 파트 엑스퍼트들로부터 디스틸레이션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니파이드 된 통합된 도프 네트워크가 파트 엑스퍼트와 비슷한 성능을 각 부분에 대해서 내면서 도프 네트워크는 좀 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 인더 와일드 이미지들에서 어떠한 어노테이션 없이도 모델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unlabeled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큰 갭으로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라고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